냉면이 어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신드롬처럼 돼 있어요. 또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멀다가만 안 돼갔구나. 패러디도 엄청나게 나왔을 정도로 냉면이 크게 히트를 쳤어요. 이 선생님은 냉면하면 어떤 이미지 생각나세요? 저희 선생님께서 사실은 요리를 하셨어요. 예, 양친다 다 음식을 하셨는데 냉면이 아버님 주특기 중에 하나셨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제가 고등학교를 기억하는데 창원에서 그때 식당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그 여름 방학 때는 아버님 도왔어요. 그 제면하는 방법에서 반죽 치는 거 그다음에 그걸 기계에 넣어갖고 누를 때 굉장히 전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전자동 시절에 아닌 시절. 아닌 지금 시절이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때는 사람 힘으로 다 해야 그 되니까. 냉면을 짠다 그랬죠. 전문용어로. 예. 근데 그 육수 내던 것도 기억이 나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뼈를 넣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벌건 쇠 덩어리를 달고 갖고 그걸 집어넣어 순간적으로 집어넣어서 잡내를 갖다 없앴던 그 그게 기억도 진주냉면이 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요. 네. 쇠를 넣어서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 저는 그래서 그 신성한 냉면에 가위질하는 걸 저는 절대 반대하면서 가위질하는 사람 보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냉면은 어디까지나 앞니를 끊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거야? 근데 냉면이 외국인들의 혐오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 앙케이트 조사하면 외국인들이 도저히 이 맛을 이해할 수 없다고. 평양냉면 같은 거. 중국에서는 차갑게 먹는 면은 비냉, 예, 비벼서 먹는 냉면이 깜拌면. 있어요. 네, 그죠? 깜拌면. 네, 깜拌면. 그 사천 요리, 호남 요리 다 있어요. 예. 근데 물냉 상상도 물론 안 못했어요. 드시죠. 예. 네, 한국에 오고 나서 물냉 처음 먹어보는데 처음에 그 맛을 몰랐었어요. 근데 그 중국 시장에 가면 중국 냉면에서 냉면. 파는 거 그건 뭐예요? 비벼서 아니요, 거기에 국물 있고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 한국에서 만든 거죠? 이게 한국의 화교 요리사들이 그렇죠. 예, 중국집에 여름에 중국집에 잘 안 오니까 더운 음식을 파니까 맞아요. 그 손님을 끌기 위해서 한국식으로 창조해낸 거예요. 아, 그럼 진짜 퓨전. 중국 냉면이 예, 아니에요? 예. 네, 퓨전. 중국 냉면은 퓨전. 원래 중국 냉면이 아니고 네. 그걸 이제 냉면이 중국 냉면 이름 붙여서 만들어 파는 거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냉면을 좋아했다가 이제 좀 싫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 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냉면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왜요? 아니 저 이태원에 저기 면이라고. 네. 아, 매운 냉면 파는 집. 예, 매운 거. 예, 예, 예. 전 매운 건지 모르고 이제 그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너무 매워 막 짜증 날 정도 매워가지고 얘가 그런데 짜증나는 제 모습 보고 막 웃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또 짜증 나가지고 화를 내고 또 이 친구 왜 화를 내냐고 화를 내고 뭐 이러다 화 내다가 결국은 이제 냉면집 앞에서 해줬어요? 정말 그때 이후로는 안 만났죠. 아리야 냉면이야. 그렇죠. 냉면 때문에 싸워서 네, 그래서 헤어져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냉면을 보면 이상하게 안 땡기더라고요. 측은하다. 이희진 씨는 냉면 안 좋아하세요? 아, 저는 면으로 된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저 원래 어렸을 때는 비빔냉면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약간 30대를 지나오면서 물냉면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술을 마실 때 안주가 물냉면이 되더라고요. 그게 전담아. 아니, 진짜 그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밥도 되고 원래 술안주가 거진다 이렇게 양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치, 지난주. 근데 저는 그런 간이 센 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냉면 먹으면서 반주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음날 아침이랬는데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나는 비빔냉면을 안주 삼아서 먹는 사람도 보고 나도 시도는 해봤는데 너무 물냉면은 좋아요. 냉면으로 물냉면이더라고요. 해장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 한겨울에도 네, 맞아요. 점심에 냉면집 가서 해장하고 위에 덜 부담스럽다고 매운 게 아니어서 네,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 해장을 위해 가는데 나 너무 창피해. 안주로 먹었다고 나는 게 시원한 국물을 마셔서 해장하는 거죠. 이 사진은 왼쪽은 일본 메밀국수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배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속초에 있는 함흥냉면집 하는 선대 어른이 옛날에 자전거로 배달하는 장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도 서울이나 전국에서 저렇게 냉면을 배달해서 먹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냉면은 배달 음식 중에 하나였던 거죠. 지금 치킨 시켜 먹을 때 그때는 냉면. 저 많은 걸 예.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저렇게 가져가는 엄청난 기술이 있었죠. 우리 자전거를 한 손으로 운전을 했어야 되죠. 근데 대박이다.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인천에 있는 어떤 냉면집에서 서울로 자전거로 냉면을 배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기록이 있어요. 한 손으로 2박 3일 걸린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자전거로 배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진짜다. 그 정도로 냉면은 배달 음식이고 어른들 옛날 어른들의 음식이에요. 특히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것, 함흥냉면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디아스포라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민의 음식이죠. 자기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해봐야 극히 일부분 상봉하고 하지만 갈 수는 없거든요. 냉면이 왜 민족의 음식이 상징처럼 됐느냐? 역사가 있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나고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남북한이 별도의 정보가 생겼죠. 그러면서 슬슬 군사 분계선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북쪽 사람들이 일부가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냉면을 만들어서 팔면서 남쪽에서 살아오신 거죠. 그 옛날 평양 냉면집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 그분들이 디아스포라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집에 저 월남하신 어떤 분이 이제 식당이 큰 게 있어요. 큰 게 있는데 점심때 가보면 너무 놀라는 게 거의가 7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로 자리가 꽉 채워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렇게 민감한 문제들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공감하면서 가끔 울컥울컥할 때가 좀 있어요. 제가 냉면집 먹고 있는데 옆에 군민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네. 노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월남한 지 너무나 오래됐고 고향을 가고 싶은데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냉면 먹었는데 말 수가 없어요. 전부들 서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이 더 쓸쓸했어요. 야, 이제는 고향 못 가는 건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드시고 나갔는데 제가 그걸 사진으로 꼭 찍고 싶었어요. 드시고 남은 상이 그분들의 쓸쓸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냉면 한 그릇. 내 스타일 아니다. 심하다. 평양이죠? 절대 가위로 자르면 안 되는. 맛있어. 근데 저 냉면집이 유명한 냉면집이 남대문에도 하나 있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냉면집이 2층에 있어요. 그 집이. 그 밖에서 뭘 자꾸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시끄럽게 해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내다봤더니 어떤 노인께서 오셔서 임자 냉면 한 그릇만 내려줘요 그러시더래요. 그럼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무릎이 안 좋아서 이 경사가 엄청 급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시긴 하는데 내려가지 못하시니까 거기 그 다음에 또 더울 때 또 오시더래요. 냉면 좀 줘요. 그래서 갔다가 드렸대요. 네. 그 다음 해 안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안 오세요. 한참 있다가 어떤 중년의 부부가 와서 얘기.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 달라니까 2층에서 일부러 갖고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 냉면을 너무나 맛있게 드셨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꼭 감사 인사를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주인이 그 마음이 찡하고 그 냉면 한 그릇 자기가 말아내지만 그것이 돌아가신 분께는 어떤 음식보다 그분을 위로해주는 음식이었겠죠. 그렇게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노인들이 특히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먹고 싶은 게 뭐겠어요? 냉면이죠. 냉면은 우리에게는 단순한 음식으로 남아있지 않은 거죠. 전쟁의 기억, 그렇죠. 역사, 현대사의 그렇죠. 현대사의 아픔이 저 10,000원짜리 한 그릇의 국물에 700cc의 국물에 녹아 있는 겁니다. (6.25) 전쟁을 잘 보면요, 이승만 정권에서 전쟁을 하면서 처음에 후퇴를 거듭하죠. 맨 처음에 수원으로 갔다가 천안 갔다가 대전 갔다가 그다음에 대구를 거쳐서 부산에 임시정부를 마련합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 거점마다 살림을 거기 마련하고 거기 살게 돼요. 살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를 해먹고 살아야 되니까 냉면집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고유기술이 있는 편이잖아요. 흥미롭게도 평양냉면집은 이승만의 후토로에 따라서 냉면집이 많아요. 네. 대신 저 서해안 라인은 뭐가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서해안 라인. 예. 이북 사람들이
이동하신 곳에는 냉면집이 생기고 서해안 라인에는 중국집이 많이 생겨요. 산동성이랑 가까워서 맞습니다. 역시 차오루 씨가 정확히 아시네. 추구 초심이라고 자기 고향이 보이는 쪽에 아무래도 몰려 살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화교 많죠. 네. 평택, 송탄 거기 다 모여요. 여러분 잘 아시는 5대 짬뽕 이런 데가 다 그런 데 있어요. 네네네. 목포, 군산.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거처와 사람의 어떤 삶, 인문적인 것은 지리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해요. 정치, 지리, 인문이 서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곳에 냉면집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 선생님이 평양 오리지널 냉면을 드셔보셨다고? 네네네. 저는 2002년도에 직접 아. 평양의 옥류관에서 예. 우와 평양냉면을 먹어봤습니다. 그때 냉면하고 좀 달라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 전에 먹었던 냉면들이 보통 오장동이나 예, 우리가 예, 그런 어떤 먹었던 함흥식 냉면 위주로 예. 또 자극적이었고 그렇죠. 또 MSG가 섞인 그렇죠. 그런 육수를 먹었다가 직접 평양의 그 냉면을 먹어봤는데 정말 밍밍하고 그러니까 구미에 안 맞으셨던 거예요. 네. 저도 선배님처럼 2002년도에 갔었죠. 그때 예, 갔을 공연하러 때 가셨죠. 냉면을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냉면인지 뭔지라는 그런 인식도 없이 그냥 먹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최고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진짜요? 네. 역시 술꾼 아유 아닙니다. 역시 술꾼이구만. 그 전날 술을 드셨구만. 아니 그 밍밍하면서도 싱싱한 그 맛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가 겨자랑 뭘 넣고 해서 먹었어도 되지만 전 그 자체에다가 이제 평양에서 주는 그 밑반찬 네. 그거를 같이 먹다 보니까 저는 정말 간이 그때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저한테는 평양냉면 진짜 맛있었어요. 옛날에 중국에 갔다가 요리책이 너무나 궁금해서 조선 요리라는 책을 샀어요. 딱 펼쳤는데 맨 앞에 저런 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 딱 이름 박아가지고 그때 책에 있던 냉면이 저거 왼쪽 사진이에요. 냉면의 색깔도 좀 더 하얗죠. 메밀 함량이 높은 거예요. 지금 냉면은 더 검어졌죠.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고 더 화려하게 바뀝니다. 근데 저렇게 냉면이 쫄깃해진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90년대에 북한에서 표현하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였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당시에 감자도 보내주고 옥수수도 보내주고 많이 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북한의 요리 일꾼들 저런 데 복무하는 분이 북한 책에다 쓴 거예요. 제가 중앙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데 이런 말을 써도 되나 싶어 깜짝 놀랐어요. 장군님께서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을 얘기합니다. 냉면을 더 맛있게 하고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재료가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 깊이 반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좋은 메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전분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냉면을 자꾸 먹다 보니까 저렇게 질긴 냉면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냉면은 김 선생님이 2002년도에 드셨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냉면. 그래서 흥미롭게도 지금 남한의 평양냉면이 옛날 평양냉면에 더 가까워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남쪽은 오히려 옛날 방법을 오히려 지키고 평양은 계속 변화한 거예요. 평양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나온 냉면은 확실히 굉장히 많이 변화된 냉면이에요. 지금은 요리사라고 안 하고 셰프라고 하잖아요. 그중에 우리나라 제일 많은 셰프가 누구게요? 제일 어떤 많은 특정 상호의 셰프 중에 제일 많은 분이 김밥의 아주머니. 그분들 김밥으로서 완벽한 셰프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빨리 맛있게 말아요. 맛있어요. 근데 1,500원, 2,000원이잖아요. 네. 1,500, 2,000원짜리를 만들면 뭐라고 부르냐면 참모라 그래요. 그분들을. 참모라고 부르고 2만 원짜리를 팔면은 셰프라 그래요. 저는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셰프라고 하든가 다 참모라고 하든가. 근데 참모라 말은요. 궁궐에서 일하는 부엌일을 도와주는 일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계급이 노비 계급인데 그분들의 직책이 참모였어요. 그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대장금이요. 예. 장금이. 예,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여성 요리사의 지위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거 뭘로 알 수 있냐면요. 한식당이든 일식당이든 여자 참모님들, 여자 요리사들 보면요. 평생 조리복을 한 번도 안 입어본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공식 조리복은 이슬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인식 부족. 일부러 그렇게
천대하려고 준 건 아니지만 실제로 대우를 못 받는다는 뜻이죠. 조리복을 그분들에게 지급하고 그러지를 잘 않아요. 그냥 회사에서 공짜로 준 거, 처럼에서 공짜로 준 거, 그런 거 그냥 입고 일하세요. 평생.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가 요리사라는 자각이 없어요. 노동자이면서 요리사면서 나도 셰프야 이런 자각이 없어요. 그 일을 40년 동안 일을 했으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고 그분들에게 자리를 찾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그래 욕을 많이 먹어요. 500원 더 내고 식당의 위생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야 500원이 돈이 어딘데 그걸 어떻게 더 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위생적이라는 건 위생은요 결국은 돈이에요. 너 더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500원 올려주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죠. 5,500원, 6,000원 밥값이 아니라 6,500원을 받으면 그게 위생 비용이 염출이 돼요. 그러면 바닥도 한 번 더 닦고 요리사들 옷도 한 벌 더 맞춰줄 수 있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경쟁이 치열하고 경기가 나쁘니까 그걸 못 해줘요. 그러니까 위생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런 내막을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식당 가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상에다가 수저를 못 올려놔요. 맞아요. 결벽증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컵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뚝배기에다 올려놔. 그럼 소독된다 임마. 그래서 올려놓은 뚝배기에다 올려 이렇게 제가 밥 먹은 사진이에요. 저렇게 소독을 시켰더니 누가 그래? 야 제사 지내냐? 재수 없다 그래요. 음식 그릇에다가 수저 올려. 그래서 제가 그래 생각했더니 다른 방법을 썼어요. 휴지를 말아서 티슈를 말아서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씩 웃더니 야 거기 형광물질이 있대는데. 또 그래서 숟가락을 하나 더 꺼내서 엎어서 딱 올려놓으면 딱 사이가 딱 떠요. 저렇게 썼더니 저건 또 뭐가 문제냐면 식당 주인이 싫어해요. 그렇죠. 야 써야 너만 되니까. 유별나? 너만 숟가락 2개 써? 미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들고 있는 저게 접니다. 아이고. 들고 있죠. 저것은 위생을 좀 재밌게 보자고 한 것이지만 위생이 좋아지려면 저분들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피곤해서 못해요. 저는 오후 3시에 식당 가서 밥을 못 시켜요. 3시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안에 좀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네. 계세요? 이러면 갑자기 저 테이블 뒤에서 사람이 누가 맞아. 아줌마 맞아. 누워서 이렇게 쉬시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밥을 어떻게 달라고?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건 못 하는 거예요.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 켜놓고 손님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런 식당들이 없으면 우리들 밥 먹을 때도 없잖아요. 맞아. 실제로 가서 먹는 식당이 우리가 스테이크 썰러 얼마나 가겠어요? 저런 밥집이 훨씬 많이 가죠. 저런 밥집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주고 어느 정도 내용도 담보되고 저분들도 일한 만큼 가치를 받고 휴식을 보장돼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고 상 한 번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으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닌가요? 음식 한 그릇 먹을 때 같이 먹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노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런 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 아니겠어요? 네, 맛있는 음식은 꼭 칼로리와 미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마음이 뼈대처럼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